3학년 여러분, 물리2입니다. 오늘은 35쪽 등속 원운동의 벡터 분석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2학년 때 배웠던 평균 가속도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가속도는 운동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이 델타 V는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입니다. 자, 벡터로 표시할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처음 속력이 이거고 나중 속력이 이거라면 V 나중에서 V 처음을 뺀 요게 바로 델타 V를 말하는 거죠. 자, 델타 V가 이제 나왔고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살표를 없애고 역시 여기도 이렇게 화살표를 없애죠. 그러면은 속도 변화량을 크기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여기서 속도 변화량 델타 V는 이 벡터를 뺀 거를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죠. 그리고 요 델타 V에서 절대값, 이 빨간색 화살표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가속도의 방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면 A 벡터의 방향이 델타 V 벡터의 방향하고 동일한 거 기억하시죠? 스칼라량으로 나눠도 벡터량의 방향은 벡터량의 방향과 같다. 그래서 델타 V의 방향이 평균 가속도의 방향이다. 그래서 평균 가속도의 방향은 델타 V의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자,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델타 T분의 델타 V고, 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방향은 델타 V의 방향이다 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 등성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4초, 한 바퀴 도는데 4초가 걸리고요. 주기라 그러죠. 그리고 속력, 접선 속력은 8m/s입니다. 그래서 1초일 때 변화를 볼게요. 1초면 4분의 1만 가겠죠? 1초. A점에 시작해서 속도가, 파란색인 속도가 B, 이 점으로 이렇게 90도 회전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화살표만 보겠습니다. 처음 속력 벡터, 나중 속력 벡터. 크기는 8이라 그랬죠? 그래서 델타 V, 속도 변화의 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만큼 변화했죠? 그러면 요 길이가 속도 변화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자, 이거 직가삼각형 공식이죠. 8제곱 더하기 8제곱 13.3, 11.3. 평균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는 뭘로 나눴죠? 시간으로 나눴다겠죠. 그래서 1초로 나누니까 그대로. 평균 가속도의 방향은 요거의 방향이라고 그랬죠. 근데 잘 보니까 여기 45도니까 여기 135도. 그래서 135도만큼 돌아간 형태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VA 방향에서 135도만큼 돌아간 형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0.5초 동안에 어떻게 됐나 알아보. 0.5초니까 아까 여기서 절반인 C점이 0.5초겠죠. 여기가 0.5초. 그러면 여기가 45도가 되겠죠. 그러면 속도 변화량만 알아보기 위해서 요 파란색 두 개를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벡터와 나중 벡터 이렇게 연결한 델타 V가 되겠죠. 여기는 45도. 그러면 속도 변화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평균 가속도의 크기. 시간으로 나눴습니다. 시간이 1에서 0.5로 줄었죠. 그래서 속도 변화의 크기는 6.1로 줄었지만 0.5로 다시 나누니까 전과 비슷한 값이 나왔습니다. 12.2.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거의 변하지가 않죠. 방향 역시 볼까요? 방향은 보세요. 이 방향에서 아까 135도에서 좀 준 112.5도가 나왔죠. 자,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시간 간격을 줄여가면서 구해 보았더니 이런 표가 나왔어요. 자, 이런 표에 대해서 다시 알아볼게요. 표가 시간 간격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죠. 사이각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각각의 속도 변화의 크기, 평균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알아볼게요. 자,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요 VB 각도가 점점 이렇게 오면서 이 각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보면 처음에 아까 델타 T가 1초일 때 VA, VB가 90도를 이루고 델 V가 아까 11.3 나왔죠. 거기서 평균 가속도의 크기 A는 델타 V는 델 V는 11.3. 그리고 A의 방향은 135도. 여기서부터 135도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면 시간이 줄어들수록 델타 T가 2분의 1, 4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초 그리고 251분의 1초 점점 줄어들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 각도가 이렇게 점점 줄겠죠. 그러면은 델타 T가 256분의 1초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될 겁니다.
거의 일치하죠. 자, 그래서 여기 요 각도가 보시면 90도, 45도, 22도, 그리고 여기는 0.7도가 나오는 거예요. 0.7도. 거의 일치하는 직선이죠. 그럴 때 델 V 볼게요. 델 V는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여기는 아주 작겠죠. 보세요. 아주 작죠. 그리고 A의 가속도, 평균 가속도 A를 델 T로 나눠볼게요. 델 T가 점점점 시간이 간격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격을 잘 보면 11.3, 평균 가속도의 크기 12.2, 12.4, 여기 보세요. 12.6. 나중에는 12.6으로 거의 일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볼까요? 방향은 135도, A의 방향 112.5도, A의 방향 101.25, 그리고 마지막 250, 시간 간격이 여기 있때 각도가 0.7이 나왔을 때, 요 델 V에서 시간 간격 256분의 1초로 나누니까, A의 크기는 12.6, 그리고 방향은 90점. 그 방향이 90점이라는 거는 뭔가요? 여기 보세요. 델 V가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수평, 90도를 이룬다는 거죠. 요 각도가 90도.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해서 90도를 이룬다는 것은 이거예요. 자, VA의 방향이 이거일 때 얘와 90.35를 이룬다. 그래서 A의 방향은 접선 방향, VA의 접선 방향에 90도를 이룬다. 그래서 얘가 뭘로 말하냐? 원의 중심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럼 B점의 속도, B점에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죠. 여기서 B점의 접선 속도는 왼쪽으로 가는 거였죠. 그러면 요때 델타 T가 제로가 될 때, 제로로 갈 때 구심 가속도 A의 크기는 12.6이고 A의 방향은 VB와 90도를 이루는 90.3도를 이루는 원의 중심을 향한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냐? 정리를 하면 보세요.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것들의 시간 간격, A와 B의 시간 간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각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사이각이 줄어든 겁니다. 시간 간격이 점점점 줄어들수록 사이각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속도 변화의 크기는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쭉쭉쭉 가다가 속도 변화는 0.1, 속도 변화가 없다? 이게 뭘 의미하죠? 속도 변화가 없다? 등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균 가속도의 크기를 보세요.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시간 간격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그걸 나누다 보니까 다시 커진 거예요. 그런데 12.6으로 일정하다. 아,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A는 일정하다. 크기는 일정하지만 보세요. 이 평균 가속도의 방향. 잘 보세요. 방향이 각 지점에서 90.35를 이루는 거예요. 각 순간순간마다 접선 속도와 90도를 이룬다. 보세요. 접선 속도와 90도. 접선 속도와 90도. 그럼 이 말은 뭐죠? 평균 가속도의 크기는 A에서 90도, B에서 90도, 여기 지점에서 90도. 평균 가속도의 방향을 보면 A. 항상 어디를 향하죠? 원의 중심을 향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고 방향은 원의 중심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무슨 운동이라 그랬죠? 가속도 운동이는데 이 가속도 운동에 A는 일정하지만 뭐다?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한다. 그래서 가속도가 계속 바뀌는 운동이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등속 원운동의 구심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심력이 항상 등속 원운동의 중심을 향하는 거예요. 그 구심력이 구심 가속도의 질량을 곱하는 게 힘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여기를 알아보겠습니다.